여러분은 60살 이후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과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좀처럼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의료기관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 편에 서 있으며 그동안 숨겨져 왔던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언제나 몸에 좋다고 믿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드십니다. 그러나 7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무서운 위험 요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손상을 주며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특정 과일을 계속 섭취하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병원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일을 계속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매일 섭취하면 건강을 강화해주는 과일 3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귀중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나 약사가 아닙니다. 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신체가 스스로 치유되는 메커니즘과 그에 맞는 식단을 20년 동안 연구해왔습니다. 병원식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근거해 분석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식습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부지런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밀도 검사에서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70세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왜 건강을 챙긴다고 해도 뼈는 점점 약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병원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만 잘 보충하면 뼈를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 몸속의 환경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협받을 때마다 몸이 빌려 쓰는 알칼리성 미네랄의 저장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산성을 높이는 과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즉시 경고 상태를 가동합니다. 혈액을 중화하기 위해 몸은 어쩔 수 없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데 이는 매우 강제적이고 조용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이를 칼슘 부족이라고 부르며 값비싼 약을 처방하지만 제 생각에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뼈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평소 올려놓았던 과일들이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뼈를 서서히 파괴하는 범인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면 작은 낙상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이 산성작용의 메커니즘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0살을 넘기면 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진대사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은 크게 약해지며 간의 기능은 젊을 때의 약 70% 수준으로 감소하고 신장은 해마다 더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처럼 과일을 아무 생각 없이 먹기 시작하면 문제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뼈가 단순한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뼈는 혈액의 pH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알칼리 저장고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약 7.4의 pH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몇몇 과일이 오히려 강한 산성을 만들어 몸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63 이후의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과당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나이가 들면 처리 능력이 급감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당은 지방으로 변해 지방간을 유발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은 점점 산성화되고 몸은 비상 스위치를 켤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것입니다. 뼈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몸은 뼈를 용해시키고 칼슘을 혈액 속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칼슘제를 많이 먹어도 산성 상태가 계속되면 새로 들어온 칼슘은 사용되기도 전에 다시 빠져나갑니다. 바닥이 뚫린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뼈를 갉아먹는 3가지 과일은 이 산성 부담을 극도로 높이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일부 과일에는 칼륨이나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70세 이상의 약해진 신장으로는 이러한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쉽게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맥이 생기거나 위에 결석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70세 이후 잘못된 과일 선택은 생명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노년기를 피곤하고 병원비로 가득한 시기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파괴할 수 있는 3가지 과일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과일들을 먹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의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바나나는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60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시간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70대가 되면 신장이 약해져 이전처럼 많은 칼륨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칼륨이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63 이상 사람들의 경우 매일 바나나 2개를 장기간 섭취하면 심정지 위험이 4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증상이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다가 아무런 전조 없이 그대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 함량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티스푼 1스푼 분량의 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70대에 들어서면 몸의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빠른 단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마치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치솟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문제를 키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이 몇 분 만에 200을 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다시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 혈액을 중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매일 바나나를 아무 걱정 없이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60 이후의 바나나는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건강 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뼈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의 달콤한 맛은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지만 70대에 들어설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당 함량입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탕 4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한 송이를 통째로 드신다면 하루 허용치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속의 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 조합이 나이가 들어 약해진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시간이 쌓이면 결국 당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63 이상 중 포도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거의 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몸을 산성화시키고 다시금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 균형을 맞추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레이트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70대 이후에는 소량의 옥살레이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의 통증은 마치 내부에서 칼로 베는 듯하고 심하면 응급치료까지 필요합니다. 혈압약이나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포도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린 포도인 건포도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과 각종 성분이 생포도보다 몇 배로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한국인이 가을마다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7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바뀝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높은 탄닌 함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탄닌이 음식물을 굳게 뭉치게 하여 마치 돌 같은 덩어리, 즉 위석, 이 안에 생기는 딱딱한 음식 찌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 구토, 소화 불량이 나타나며 심하면 장폐색을 일으켜 응급실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위석 환자 10명 중 7명이 63 이상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감을 자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위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이는 다시 뼈 건강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달콤한 감 한 개에는 무려 25g의 당이 들어있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감말랭이는 더욱 위험한데 수분이 빠지면서 당과 탄닌이 그대로 농축되어 감 한 개의 당 2배, 탄닌은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바나나, 포도, 감 이 세 가지 과일은 7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만약 아직도 이 과일들을 즐겨 드신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끊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께 뼈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는 3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새로운 희망의 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뼈 건강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존재합니다. 혈관은 스스로 재생될 수 있고 체내 환경 역시 올바르게 도와주기만 하면 다시 깨끗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산성화를 막고 몸을 안정적인 알칼리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칼슘 보충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저는 진정한 열쇠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해로운 과일을 피하는 것은 겨우 방어일 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해진 뼈를 채우고 체내 알칼리 환경을 회복시키는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과일들은 단순히 칼슘을 함유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 칼슘 흡수를 돕는 미네랄, 그리고 혈관을 확장해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90살까지도 뼈와 혈관을 걱정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 저장고를 다시 채워줄 3가지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은 몸에서 산성 부담을 제거하고 뼈를 다시 채워주며 70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뼈 보호뿐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 저하 위험까지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보를 알고 매일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첫 번째 기적 같은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노년층에게 블루베리는 뇌와 심혈관에 거의 완벽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 함량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약 10g의 당만 들어있어 혈당 변동이 거의 없으며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산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일을 막아 뼈의 기초를 지켜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위험을 뚜렷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만성염증은 뼈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러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추며 암 위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흔한 골관절 주위의 염증도 블루베리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 속 성분 중 일부는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하루에 생블루베리 50g 정도면 충분한데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유지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고자 할 때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때는 약 복용과 몇 시간을 띄워야 흡수에 방해가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예순 이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빠질 수 없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사과는 여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과육에 들어있는 펙틴 덕분에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하며 몸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올 필요도 없어집니다. 또한 사과는 60대 이상에서 흔히 부족한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덕분에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며 장내 유익균을 키워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미네랄 흡수도 원활해지고 이는 결국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칼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며 이는 뼈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매우 귀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효과와 자연 펙틴을 최대한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예순 이후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인 케르세틴이 들어있어 관절염이나 동맥경화처럼 노년층에서 흔한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추며 노년성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하루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는 이상적인 섭취량이며 아침 식사 후나 오후 시간대에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공복이나 늦은 밤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적은 품종이 노년층에게 더 적합하며 냉장 보관하면 품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6시 이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하루 한 개 사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적 같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나 요리 재료로 생각하지만 사실 70세 이후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특별함은 극도로 낮은 당 함량에 있습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약 0.7g의 당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며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이 지방은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흡수를 도와 칼슘이 뼈로 제대로 이동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뼈가 단단해지지 않으며 아보카도의 지방이 이 과정을 연결해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뇌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하는 노년층에게 뚜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적당량의 칼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칼륨이 많은 다른 과일처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여 70 이후 흔히 발생하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의 항염 효과는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반 개 정도이며 샐러드에 넣거나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 부드럽고 지나치게 물렁하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 뼈와 뇌,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다면 아보카도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한 과일입니다. 토마토가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폐암, 위암과 같이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암의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암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토마토는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라이코펜은 혈관벽에 쌓이는 물질을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 동맥경화와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당 함량이 낮아 100g당 약 4g 정도이므로 혈당 조절 중인 사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조리해서 먹어도 되며 조리하면 오히려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소스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루 중간 크기 2개 정도가 적당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뼈의 저장고를 채우고 몸을 깊은 곳부터 회복시키며 건강한 노년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4가지 과일입니다. 이러한 과일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산성화를 막고 뼈가 재생되는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70대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뼈의 저장고를 채워주는 과일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일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방법과 먹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이 과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황금 식단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가 가장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안전한 범위에 있고 과일을 먹어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몸이 산성화되고 결국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을 빼내게 됩니다. 저녁 7시 이후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먹으면 잠자는 동안 위가 지나치게 일을 하게 되고 남는 과당이 지방으로 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량과 씹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한 줌의 블루베리, 반 개의 사과, 반 개의 아보카도 정도가 충분하며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면서도 혈당이 안전 범위를 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꼭 천천히 씹어야 합니다. 60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젊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소화 불량과 속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나 토마토처럼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드시고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잘 맞지 않는 조합을 피하고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경우가 있는데 노년층에게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약 또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과일을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어야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사과나 아보카도처럼 비타민 K가 많은 과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혈당 수치를 살피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은 과일 속 영양소가 흡수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하루 전체로 나누어 총 1.5리터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먹기 약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이가 음식을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비록 당뇨가 없더라도 60 이후라면 과일을 먹은 뒤 가끔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1시간에 혈당이 140을 넘는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이어지면 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일을 잘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효과를 결정합니다.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 이후 과일은 아침 식사 1시간 뒤가 가장 좋고 공복이나 늦은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200g을 넘지 않으며 꼭꼭 씹어 소화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한 부분, 반개 사과 그리고 반개 아보카도는 많은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와 장이 젊을 때처럼 강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먹으면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입 한 입을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 몸이 음식을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는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우유나 요거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과일은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약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 신중해야 하며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약 복용량을 스스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과일 속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총 약 1.5리터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먹기 약 30분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소화가 한층 더 수월해집니다. 비록 당뇨가 없더라도 60 이후라면 과일을 먹은 뒤 가끔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먹고 1시간 후 혈당이 140을 넘으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병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뼈를 조용히 약화시키는 과일 3가지는 바나나, 포도, 감입니다. 반대로 뼈의 저장고를 채우고 건강을 지탱해주는 과일 3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입니다. 핵심은 정보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과일은 멈추고 좋은 과일 3가지를 식단에 넣어 하루하루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양을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